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열심히 인제 그 경제 채널이나 우리 신사임당 채널이나 여러 인제 투자에 관련된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일찍부터 아쉽게도 이제 국내 주식에 너무 이제 많이 투자를 했던 분들은 최근에 이제 뭐 사실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시름이 좀 많으시겠죠. 이제 뭐 다행히 미국 주식을 좀 일찍부터 시작했다. 2022 년이나 23 년도에 미국 주식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성과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22 년도, 23 년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2024 년도 여름까지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투자를 했다면은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미국 주식을 안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국내 주식만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나는 주식은 여태까지 안 하고 열심히 저축만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혼란스럽고 공포감이 들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 주식에 대한 하락의 조정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제 채널들이 좀 있긴 있었죠. 저도 뭐 그런 얘기했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조짐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니까 굉장히 인제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쪼끔 정리를 해 드리자면 2022 년, 23 년도, 24 년도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꽃놀이 패죠. 뭐 팔아도 되고 뭐 더 붙잡고 계셔도 됩니다. 뭐 사실 더 붙잡고 있어서 쪼끔 더 오르면 더 좋은 거고 설사 쪼끔 조정이 와도 그동안의 수익에 커다란 영향이 없을 정도의 데미지밖엔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미국 주식을 안 했다. 또는 뭐 국내 주식만 했다. 또는 주식을 아예 안 했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2025 년도에 들어와서 내 투자나 저축의 방향의 스탠스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요런 걸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던 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말에도 경고를 드렸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2025년 1월 1일까지 딱 60개월 동안의 S&P 500 지수의 변화는 3,225에서 6,040입니다. 야,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와, 5년 만에 2배가 된 거죠, 거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87.3%의 수익입니다. 자, 87.3% 대단한 수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은 수익이 빠져 있죠. 그죠? 그리고 배당을 받으면 또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과세가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라는 거를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각종 수수료가 있습니다. 뭐 환전 수수료라든 뭐 아니면 거래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걸 그냥 없다 생각을 하고 그냥 지수만 놓고 봤을 때 87.3%의 수익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와, 내가 진짜 지난 5년 동안 미국 주식을 안 한 것이 정말 후회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다 지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당연히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20년 1월 1 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가면 당연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어쩌면 빚까지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S&P 500 지수에 넣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과연 여러분 주변에 2020년 1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S&P 500 지수에 넣고 2025년 올해 1월 1일까지 안 찾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진짜 전 국민을 뒤진다면야 있을 수는 있겠죠. 분명한 거는 이 87.3%를 오롯이 자기 수익으로 가져간 사람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안 했다 그래서 나만 바보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용케 2020년 1월 1일 날 돈을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억을 넣고 2025년 1월 1일까지 절대 안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매달 벌어들이는 돈을 S&P 500에 넣은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갖고 있는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그것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은 사람은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87.3%라는 수익률에 너무 주눅 들지 말아라. 이것은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87.3% 내가 1억 만들기 저축을 할 게 아니라 S&P 500에다가 내가 1억 만들기 저축을 했으면 지금 돈이 얼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2020년 1월 1일 날 153만 원을 S&P 500 지수에 투자하고 왜 153만 원이냐? 153만 원을 60개월 넣으면 지금 금리로 딱 1억이 되거든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2020년 1월 1일 날 153만 원을 S&P 500에 투자하고 그 다음 달 2월 1일 날 또다시 153만 원을 S&P 500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60개월을 와서 딱 남은 수익을 보니까 얼마냐? 저축을 했다면 1억이 됐겠죠. 근데 그 방법으로 60개월을 153만 원씩 매달 S&P 500에 투자하면 적립식 투자가 아닌 한꺼번에 투자한 건 아까 87.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얼마냐면 말이죠. 1억 3,400만 원.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1억 원을 한꺼번에 돈을 넣어놓고 60개월을 붙잡고 버텼으면은 1억 8,300만 원이 됐겠죠.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53만 원씩 S&P 500을 계속 매달 똑같이 저축하듯이 저축을 했다면 1억 3,400. 그러면 1억 만들기 저축한 것보다 얼마의 초과 수익이 생긴 거냐 하면은 3,400만 원의 초과 수익이 생긴 거다. 와, 진짜 이 얘기 들으면 더 열받네. 이렇게 하시. 와, 내가 그러면 3,400, 나 1억 만들기 저축을 153만 원씩 5년 동안 해갖고 1억 만들었는데 이걸 S&P 500에다 했으면 1억 하고도 3,400이 더 나왔다는 얘기야? 이러면서 야, 진짜 내가 정말 후회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억지를 쓰자면 어떤 사람이 153만 원을 저축을 하는 사람이야 그 수익률이라는 게 확정돼 있으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153만 원을 저축을 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153만 원을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데 막 주식이 막 오르는데 그거를 계속 저렇게 한 번도 안 찾고 5년을 갈 사람이 있을까? 있겠죠, 물론. 저는 그 사람은 분명히 3,400만 원의 초과 수익을 얻은 거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벤츠를 사지 않았을까? 이 말씀 드리면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자산 효과. 이게 뭐냐? 자기가 보유한 주식, 예금, 부동산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면 본인은 아니라고 거부하겠지만 돈을 더 씁니다. 소비가 늘어나요. 아니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상하게 내가 왜 올해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아마 분명히 뭐 어딘가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산 효과라는 것은 경제에서 나타나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아파트에서 돈 안 뺐잖아, 내가. 뭐 내가 아파트를 팔아야 내가 돈이 되는 거잖아. 주식이 막 올라. 마음이 좀 훈훈해지죠. 야, 오늘 점심 내가 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오늘 막 S&P 500 상한가 막 계속 치고 오늘 내가 점심 살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제가 3,400만 원 추가 수익 얻은 분들의 선택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잘하셨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그걸 못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나 3,400만 원 손해봤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자산 효과라는 거 자체를 감안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축을 통해서 자본을 모아가고 이걸 키워간다라는 것은 뭐 저축이 됐든 또는 뭐 투자가 됐든 선택의 문제인 건 분명한데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3,400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면 뭐가 어마어마한 차이냐? 물론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100명이 153만 원을
정기적금을 넣어서 5년 있다 1억 만들어야지라고 시작한 사람은 100명 중에 적어도 60명, 70명은 5년 동안 모아서 1억으로 가요. 근데 153만 원씩 나는 S&P 500에 투자해가지고 한 5년 있다가 뭐 9천이 되든 1억 5천이 되든 투자해야지라고 시작한 분은 사실 중간에 그 수익률이 나는 상황에서 이거를 5년 동안 붙잡고 버티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